국가지옥은 한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아주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한 광경 또는 그런 형편을 의미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가 2075년에 필리핀, 말레이보다 뒤처져서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세계경제 순위는 2022년 12위에서 2050년 세계경제 순위 15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34개국 가운데 2070년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여 2021년 0.81로서 3년 연속 세계 최저를 기록했으며 인구절벽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2067년 전체 인구는 3,36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53만 명 더 많을 전망입니다. 2070년에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로 변해 있습니다. 가파른 고령화로 50년 뒤 한국 노인 부양비는 세계 1위로서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입니다. 출산율 급락으로 50년 뒤 한국 인구는 1,400만 명 줄어서 인구절벽 국가로 빨리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50여 년 후에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 밀려 경제 규모가 세계 24위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규모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50년 뒤엔 필리핀에도 따라잡힐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원인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 감소로 노동과 자본 투입이 줄어드니 잠재 성장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어제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60세인 정년을 올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여성의 근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이민 등 예민한 이슈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갈등 요소가 분명한 국가적 난제. 지난해 말 골드만삭스는 2060년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은 분석한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아이들이 계속해 줄어든다면 2075년쯤에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보다도 뒤처질 수 있다고 정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수급 개시 나이는 68살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불보듯 뻔한 데다 그 시점마저 계속 앞당겨. 지난해 3월 929조 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생 고령화 파도가 밀어닥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6년쯤에 바닥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30여 년 뒤에는 국민연금 금고가 텅 빈다는 뜻인데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들이자 이제 막 사회에 자리를 잡아서 성실히 연금을 내기 시작한 20대와 30대, 즉 MZ세대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5% 수준이었지만 2070년은 46.4%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50년 뒤엔 2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면 영유아기와 청소년 세대를 뺀 청장년 1명이 노인 2명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기형적인 사회 구조에서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한국 사회의 늙어가는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겁니다. 2070년을 기준으로 세계 노년 부양비는 지금의 2배 정도로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출생 고령화 가속도가 붙은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4배 수준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늙어버린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그러나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아들, 딸에게 물려줄 세상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대응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